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전국에 사람 만나기 힘든데 한 명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분은 저희 이제 채널 보는 사람들 중에 극진가라데 채널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극진가라데 채널을 봤을 때 이분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겠지만 이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천재 테크니션 조정인이라고 자료화면 띄우겠습니다. 김희규 선수는 네, 조정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극진가라데 3회 대회 때 뒤에 이제 보면 천재 테크니션 조정인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아무리 봐도 이분은 나오지 않아요. 이름만 나옵니다. 조정인 군은 이 쿠도의 김희규 군과 나이도 동갑이고, 같이 이제 부산 극진에서 운동할 때 같이 이제 땀 흘리던 친구고, 뭐 호동호라든지 조정인, 뭐 김희규, 요렇게 이제 핵심 멤버들이 있었죠. 저와 함께. 제가 이제 지도원 할 때 같이 이제 핵심 도와서 버릇없는 인디들을 새로 들어온 분들 다도해주던 멤버들이고, 사실은 그 시합에 안 나오지만 그 전 시합에서는 잘했어요. 이제 자기 경력을 한번, 극진가라데 경력을 한번 말해주세요. 1회 극진제 때부터 해가지고. 1회 대회 때부터 나왔네, 맞죠? 네, 제가 임상훈님보다 극진 입문이 빨라요. 동네 그 극진회관 입문은 제가 한 몇 달 빨라요. 동네 극진회관. 네. 내가 그때 김경호 사범인데 삐져가지고 입문 안 그렇죠. 했지. 김경호 사범님이 극진 입문, 저희 스승인 김경호 사범님 극진 입문 전에 저는 김경호 사범님 제자였고, 김경호 사범님이 동네에 이제 극진을 수련하시고 돌아와서 도장을 섰을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입문이 좀 늦었습니다. 다른 분 이름 말하기 싫네. 그렇죠. 그때 이제 있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한참 있다가 호동호 들어오고, 1회 대회 때부터 해가지고 2회 대회, 3회 대회 쭉 나갔는데 성적은 뭐 보통 그때 나이도 고등학생이었고, 사실 체급도 낮았고, 지금 돼지됐지만 체급별에서는 또 우승을 많이 했죠. 3번 우승해서. 브라질리안 킥을 구사를 하는 잡기술만 잡기에 강했어요. 근데 그 브라질리안 킥 되게 귀찮았어요, 수련할 때.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작년에 12월 달에 했던 쿠도 대회에도 나오고, 몇 년 동안 쿠도 시합도 계속 출전하고 있고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갔죠. 군대를 끝마치고 왔을 때는 이미 동네 도장이 약간 좀 그렇게 돼 있던 시기라서 그대로 이제 직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사회인으로서 심취해서 하다가 이제 직장인이 되고 운동계를 떠났다가 36살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운동을 또 굉장히 즐기면서 하고 있는 사회인의 어떤 무도가로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쿠도를 몇 달 했습니다. 몇 달 하긴 했는데, 그때 울산에 있을 때 다녔습니다. 울산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운동은 계속 하고 싶었고, 웃긴 얘기지만 저는 극진가라데를 할 때는 내가 전업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했어요. 거기에 매진하는 자세라거나 이런 거는 한없이 부족했지만 사범 생활을 잠깐 했잖아, 맞지? 계속 동네 도장 사범도 했고, 특이하게 호동호랑 대연동의 도장을 처음에 냈을 때 우리 선생님이 동네에서 있던 도장을 두고 대연동에 새로운 도장을 내고 거기 책임자로 호동호랑 얘를 보냈어요. 보내서 사범 생활도 좀 하고, 동호가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멋지게 잘 키워냈고, 그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군대를 가면서 운동계를 좀 떠나게 됐지. 저는 이제 다른 사범님들하고 내가 좀 꿈이 틀리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이제 안정적인 삶을 바랬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운동을 한다고 내가 배운 게 없고 내가 쌓아놓은 게 없다 보니까 쌓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운동하는 게 사치라고 많이 느꼈고, 울산 가서 한 2년 이렇게 지났을 때는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때 몇 살이었죠? 28.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28도 되게 빨랐지. 정인이가 집이 되게 뭐 부유하거나 어느 정도 됐으면 계속 운동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뭐 일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28에 취직해가 자리를 잡아서 운동을 이제 해도 되겠다 생각한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 그때 그러면 울산에서 그래서 또 운동을 해봤어요? 한두 달 정도 해가지고 한 2군데를 가봤어요. 하나는 극진가라데 체육관이었고, 극진가라데를 왜 또 갔지? 새로운 걸 배우기는 부담되고, 내가 잘하는 걸 해가지고 거기서 나도 외롭고 하니까 인싸도 한번 돼보고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실력 가지고 내가 재밌게 다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래서 들어가서 흰띠 맸습니까? 예, 흰띠 맸어요. 극진가라데는 검은 띠였잖아.
그렇죠. 제가 검은 띠라고 말을 쓰면 드렸어요. 띠가 없어서 흰 띠를 맸나? 그 다유파니까 뭐. 네. 극진가라데는 유파가 많습니다. 사실. 그 사모님도 일을 하시는 분이라 같은 업종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네의 미래의 모습이었네.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봐도 과거이 너무 없었어요. 2달 있다 접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분한테 유도복 선물로 하나 받고 네, 잘 유도를 쓰고, 하지 그럼.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때 그분이 주짓수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니 잠깐만. 극진가라도 없어. 주짓수도 하셨었어요. 아. 주짓수도 잘 하시고 하니까 그럼 주짓수도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틀을 잡는 도중에 이렇게 만드신 거. 힘들다. 임사관님한테 저도 도장 어때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취미니까 괜찮아. 힘들어. 정인이 같은 친구가 도장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 없이는 성공은 없는데 그 희생이라는 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딱 그림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40대가 되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욕심을 부리면 뭔가 좀 바꿀 수는 있겠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나이가 딱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40대에서 어느 거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지 어떤 걸 더 발전시키기가 이런 것보다. 저는 취미 활동으로 선택했고 우리 마누라 보면 안 되는데 정인이가 하려고 하는 도장의 모습과 실제로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는 도장의 모습은 많이 달라.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줬죠. 그렇게 해서 도장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쿠도 한번 두드려 본 거가. 네 그랬죠. 근데 너무 빨리 포기한 거니까. 쿠도 체육관을 이제 다시 또 깔끔하게 과감하게 접었던 이유는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가지고 더 좋은데? 그렇죠. 지금 다니고 그러니까 있는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여기로 왔다가 더 좋은 거 생겨가지고 안 그래. 아니죠. 뭐 좀 비슷하긴 한데 보험식으로 약간 도장을 애도 놓고 가정도 있고 애하고 와이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된다. 사회인의 무도인들은 있잖아요.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절대 운동할 수 없습니다. 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배고프면 운동해도 근육도 안 생겨요. 어릴 때 공부하세요. 명지에서 이제 너무 멀어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그냥 명지에 있는 체육관 다니라고. 그때 킥복싱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킥복싱 가가지고 별거 아니었는데 뭐 일치월장했어요 실력이. 그러더니 좀 컸다고 이제 쿠도 재패한다고 시합에 나온 거 아닙니까? 또 네가 중요하니까. 서울 교류전이 처음이었나? 5회 전화한국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임사부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추천을 하셨어요. 네가 룰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숙지가 안 된 상태니까 그리고 한번 감각도 익혀야 되니까 서울에서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네가 생각이 있으면 한번 올라가 봐라. 그래서 갔죠. 그 전에 대구 쿠도 도장에서 한 시합은 극진룰이었네. 그때는 네가 운동을 잘 안 했을 때지 맞지? 그때도 그만둔 지 한 3, 4년 됐을 때죠. 그 시합을 풀컨택트 시합을 했는데 타유파들도 좀 오고 제 제자들도 옛날에 극진하던 애들이 많으니까 나오고 해가지고 그때 시합을 2개를 했지. 안면 치는 시합 딱 해가지고 성범이가 우승하고 예. 그 다음에 극진은 네가 우승하고. 예. 근데 그때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쿠도가 원래 그렇게 시합을 했습니다. 노란띠 이하는 풀 컨택트 룰, 노란띠 이상은 쿠도 룰, 이렇게 룰이 2개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쿠도 시합, 대도숙 시합 나간 게 풀 컨택트 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 1회 대회입니다. 그래서 초대 우승자가 대구의 배성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맹의 유단자회 회장님 저한테 쿠도를 좀 배웠어요. 쿠도 배우고 할 때 되게 잘했습니다. 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극진 사범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검은띠하고 또 다르죠. 그리고 애가 원래 잡기에 능하다 보니까 극진하면서도 사직동에 있는 이상한 불량한 형한테 레슬링도 배우고 친구들하고 막 복싱 체육관 같은 데랑 뭐 이런 데 놀러 다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극진 실전전설 이합제군을 하고 막 쓸데없는 것도 많이 연습하고. 걔를 제가 키웠죠. 피규어가 키웠다던데 재밌는 스토리인데 그때 학제는 꼬꼬마 중학생이었지. 그때는 학제 하루 한 달 용돈 500원인 중3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쿠도도 하고 있고 좀 이따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학제랑 또 여기서 쿠도 룰로 또 승부를 거는 이런 장면도 또 있습니다. 그때 메말라 있을 때 극진 가라데 다니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울산에서 뭐 또 MMA 도장 한 달인가 다녔다 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쿠도를 왔는데 쿠도를 했을 때 첫 느낌이 어땠습니까? 나는 극진 가라데를 했다 뿐이지 안면 타격에 대한 전혀 뭐 경험도 크게 없었고 하다 보니까 안면 타격에 대한 이질감을 갖고 있었지 쿠도에 대한 이질감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안면 타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애들도 극진밖에 없어요. 사실 극진했던 사람밖에 없어요. 안면 타격이라는 거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 타격계에는 당연히 안면 타격이 들어있는 건데 뭔가 안면 타격 이렇게 말하면서 분리하듯이 말하는 타격과 안면 타격은 딱
불리하시 표현하는 사람이 극진 출신들밖에 없는데 안면 타격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MMA에서 해봤잖아. 조금 한 달 했으니까. 그냥 그때 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글러브를 끼고 연습을 한두 달 해봤을 때나 쿠도에 와서 쿠를 쓰고 연습을 해봤을 때나 그때는 크게 차이를 못 느꼈어요. 지금 다니는 도장 쭉 다니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또 킥복싱 하고 지금은 프로 데뷔했다고? 네. 프로네? 그렇죠. 굳이 쿠도 대회를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죠. 외인인 분들은 뭐 그런 거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 서울대에서 은철이한테 졌죠? 네. 뭘로 졌지? 그냥 우세승으로 졌어요. 어딨어? 근데 그때 우세승으로 은철이한테 승을 줬을 때 판정에 대해서 이게 섭섭할 수 있잖아요. 누가? 네가? 내가. 난 졌으니까. 어. 진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때는 진심으로 그래 네가 이겼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어 체력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끌어준 게 참 고맙다. 그래. 근데 그때 서울대 우승자는 은철이가 아닙니다. 윤우조라고 서울 지부에 있는 친구인데 그때 띠가 좀 낮게 나왔는데 흰띠로 우조가. 나오죠. 근데 사실 흰띠가 아니에요. 그 심사를 못 봐가지고 서울 사범이랑 같이 연습을 하는 친구고 제가 듣기로는 MMA 경력도 좀 있고 심사를 못 봐가지고 다들 사람들이 그냥 흰띠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심사 제도의 단점이 그거지. 심사날 일이 생기면 승급을 못해요. 일단은 그렇게 돼가지고 은철이한테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국대에 나왔다 왔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죠? 그래가지고 또 우승이 됐죠. 결승. 은철이 누구 졌어? 체급 결승에서. 아 체급별. 6회 대회에서는 민원. 아 강민호 선수. 육회 대회는 저희가 무차별이었거든. 재밌는 게 서울대회에서 은철이한테 졌는데 서울대회에서 은철이한테 이긴 윤우조 선수를 또 이번에 육회 대회에서는 윤우조 선수한테 이기고 올라갔어요. 우조가 좀 다리가 부상이 있었다더라고. 저도 허리 디스크 4개가 터졌어요 지금. 우리가 실전을 추구하는 유파기 때문에 그때 뭐 상황은 아무 의미가 없죠. 네. 하여튼 그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또 프로 선수신데 저희가 이제 죄송하게 그 프로는 쿠도시합에 저 참가 자격을 제한을 두고 있는데 특별히 허락하는 선수 아니고는 킥복싱이랑 쿠도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도장 분위기, 도장 아니면 분위기, 뭐 수련 시합장에서의 분위기, 뭐 그런 거. 킥복싱 시합을 이렇게 나가면 아마추어 시합도 마찬가지고 프로 시합을 나가면 더 그렇지만 날이 좀 다 서 있죠. 쿠도 시합을 나가면 약간 동창회 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시합장 분위기가 약간 조금 더 반가운 사람들 만나서 또 재밌게 노는 느낌이 있어요. 적으로 만나는 거 맞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또 아마추어리즘이기 때문에 저기로 자기 실력 테스트해보러 오는 느낌. 이거 저 감상보다 저 이번에 진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체중이 많이 빠져서 85kg 정도 나가는데 와이프랑 결혼하고 아침밥을 와이프가 챙겨주다 보니 갑자기 몸무게가 99kg까지 불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100kg는 아니지 않나? 제가 몸도 좀 안 좋고 얼굴도 잘 붓고 해가지고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 선생님이 이대로 가다가는 40대에 탈모가 오거나 단명한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무서웠노? 탈모랑. 전 탈모가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와이프 앞에서 그 얘기를 해줬네 한의사가. 네, 와이프가 선생님 다행히.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계속 차일피일 미뤘어요.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게 내 1번 직업은 가장이고 2번 직업은 직장인이고 운동은 내 취미인데 아직 중심을 못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지금 하면 조금 아직도 조금 사치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 몸이 너무 안 좋다니까 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자 해서 동네 체육관을 막 뒤지다가 지금 체육관을 찾았어요. 지금 체육관을 갔는데 관장님도 챔피언 출신이고 되게 잘하시거든요. 이렇게 첫날에 운동을 제가 하는 거 보더니 한 5년 정도는 진짜 열심히 하셨겠는데요. 그런데 약간 마음 상하더라고요. 좀 더 했는데. 그때 관장님 만나서 열심히 잘했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서울 교류전을 나갔어요. 그때는 그냥 나가는 게 좋았고 1회전 통과하면 다행이고 뭐 최근 마지막까지 가서 은철이 같은 은철이는 그때도 열심히 했지. 네, 임사모님이 그래도 근데 그때 은철이도 그때 1년 좀 넘었을걸. 은철이 그때 가르쳐서 은철이가 검은티 따는데 4년이 안 걸렸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5회 시합 때 은철이한테 졌을 때는 되게 아쉬웠죠. 왜냐하면은 내가 체력적으로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단을 맨날 뛰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 나는 좀 열심히 했어. 계단을 뛰어서 체력을 올렸는데 초크로 져가지고 빨리 졌어요. 그래서 라운드가 없었구나. 예. 그래도 좀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올라왔는데 은철이한테 초크로 져버렸어요. 은철이가 지금 빠르게 성장했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철이는 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냐면, 은철이도 사실은 뭐 그 전에 급진 말고는 특별히 뭐 그게 없는데 안면 다우도 시공하고 그라운드도 엄청 잘하고, 은철이는 울산에서 계속 다녔어. 니는 2달 다녔는데 은철이는 3년을 다녔습니다. 울산에서.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은철이 제일 중요한 놈입니다. 울산 가도 전화해도 안 만나주더라고. 만나자 소리를 안 하더라고. 내가 전화해. 울산이십니까? 아우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이러더라고. 육회대회는 진짜 기대가 컸어요. 그전에는 내가 아직까지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그냥 이제 취미로 한다 생각했을 때지만은 6회 시합 때는 프로였나? 프로 시합도 뛰고, 아, 나는 이번에는 진짜 그때 휘규도 안 나온다 했잖아요. 은철이도 안 나왔지. 근데 나는 은철이랑 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때 내 실력을 다 발휘하고 거기서 조금만 더 운이 따라주면 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강민우 선수랑 했는데 보기에는 접전인데 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졌어요. 근데 어차피 니는 쿠도를 하고 있었던 건 또 아니었으니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쿠도에 좀 많이 옵니다. 일반인들도 오지만 태권도를 했다거나 유도를 했다거나 이제 가라데를 했다거나 킥복싱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쿠도를 배우면서 쿠도적으로 좀 더 강해졌을 때, 태권도 할 때 최정상이라도 쿠도 오면 최정상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종합적인 어떤 격투기에서 더 강해졌을 때 그런 거를 저도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제자를 키우고 은철이 같은 애들이 키워서 싸우고 하는 걸 보는 것도 좋지만은, 이 정인이는 쿠도에 발을 담궜던 나는 쿠도인인데, 이게 지금 정인이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킥복싱을 하든 뭐 합기도를 하든 아니면 주짓수를 하든 쿠도 시합에 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실력을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재미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로 편파 판정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쿠도인이 이기게끔 하지 않아요. 절대. 물론 내가 직접 심판 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약간 아마추어 운동하는 분들이 조금 즐길 수 있는 격투의 장, 쿠도가 또 다행히 룰이 조금 오픈되어 있는 룰이니까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어요. 뭐 주짓수 하는 분들은 30초 안에 기술을 걸어야 되니까 주짓수적으로 좀 다르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 내가 주짓수가 비전문의 주짓수한테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30초 안에 내가 연습한 기술을 걸어볼 수 있을까? 이런 테스트. 사실 이기나 지나 아무 사실 없고, 이기면 그냥 기분 좋고 지면 그냥 내년에 좀 더 연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제일 큰 보상인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트로피도 요만한 거 줍니다. 요만한 거. 이번엔 좀 큰 거 줬는데 요만한 거 줍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에서 나의 킥복싱이 실제로 이 펀치와 킥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걸 알아요. 아마 정인이를 킥복싱을 가르치는 분은 킥복싱적인 관점에서 시합을 보시니까 야, 이것이 우리 제자를 왜 이렇게 괴롭혔냐, 아니면 뭐 편파 판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세상에 논란이 없는 어떤 거는 없습니다. 근데 생활 속의 무도가로서 쿠도 시합에 나와가지고 얼굴도 익히고 교류하고 그렇게 하고, 정인이가 이렇게 도장에 운동하러 오는 게 즉 반갑듯이 그런 분들이 좀 더 생겨가지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일본의 260 체급에 세계대회 준우승도 하고 전 일본 대회 한 2번 우승, 그 다음에 일본 무차별 우승을 한 가토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직업은 풀 컨택트 가라데 관장이에요. 들었던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걔 동생도 풀 컨택트 거기에 사범이에요. 근데 그 동생은 또 250에서 전 일본 대회 우승했어. 그냥 녹티인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스타일도 좀 독특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다른 유파의 사범이다. 근데 그분 동생은 쿠도 입문을 안 했어. 도복은 쿠도 도복을 입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합은 같은 도복을 입고 공정하게 경기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검은 띠를 메고 있거든요. 근데 성진해간 검은 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형 가토라는 선수가 쿠도를 배움으로써 자기의 무술적인 어떤 하바도 일본 말이가 무술적인 일의 넓이가 넓어졌잖아. 넓어졌으니까 동생도 새로운 걸 가르칠 수 있는 거고, 본인도 뛸 수 있는 무대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토는 명실상부한 대도수의 간판입니다. 지금 다 인정받고. 근데 동생 가토도 쿠도에 띠를 딴 건 아니고 성진해간 검은띠를 나오는데, 숙장님이 일본 대표로 세계대회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쿠도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소속보다는. 같이 즐기잖아요, 아마추어끼리. 저희도 사실은 킥복싱 시합에 제자를 몇 번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종합이지만
타격만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타격 선수 싸울 수 있는 거 테스트 해보러 나가잖아. 그런 것처럼 주짓수 하는 분들이나 킥복싱 하는 분들이 일정한 제약을 이겨내고서 자기가 그냥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게 아마추어 무술의 어떤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쿠도 시합장에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회생활 이렇게 무도 활동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이제 인터넷 사실은 많지는 않지 무도를 하는 분들이. 그렇지만 그 작은 인원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류를 이어나가서 그게 이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장소. 우리한테만 모이라는 건 아니에요. 멋있잖아. 그죠.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30초 안에 그라운드를 걸 수 있는 주짓대로인 거 아닌가 알아본다든지 이런 거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 복싱 하는 애가 킥복싱 도장 가가지고 한 번씩 뭐 연습도 해보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쿠도가 사회인의 무도로서 가치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 최종적으로는 저는 타류 사람을 심판으로 세우고 싶기도 해. 정인이가 킥복싱하고 프로하고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쿠도 경력이 쌓이잖아? 그럼 쿠도 시합 안에서는 이 경력을 인정해줘갖고 정인이가 나중에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교류를 하게 되면 심판도 당연히 복싱 출신 쿠도 심판, 킥복서 출신, 극진가라데 출신 쿠도 심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가치를 올리고 자기의 나와바리를 나와바리? 스미마셍 되게 나와바리있어. 나와바리는 일본말로 쓴 게 아니라 부산 사투리입니다. 약간 활동구역을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가치를 올리는 길이라 생각하거든요. 극진가라데 할 때 안면에 대한 열망이 없었나? 있었죠. 저는 있었거든요. 정인이도 있었다지만 휘규도 있었으니까 휘규도 팀메드에 들어간 거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할 걸 그랬어. 극진가라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해보고 싶은 거를 그때 극진가라데의 그런 약간 이렇게 폐쇄성? 이런 걸 느끼면서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홈표도 빨리 쿠도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눈치가 보였대 그냥. 근데 누군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뭔가 그런 부분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자신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다. 내가 극진가를 사범이었는데 복싱 체육관 가서 잘 못하면 쪽팔린다 생각도 했고 그런 부분 도전정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게 다 이제 제가 자꾸 말로 승패를 연연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를 굳이 연연해봤자 내 자신의 발전만 늦출 뿐입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인이가 킥복싱을 하면서 쿠도 나오는 게 자랑스러운 거지 킥복싱 그만두고 쿠도 온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킥복싱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쿠도에 소속돼서 쿠도를 해도 되고 쿠도를 소속 안 돼서 쿠도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쿠도 도장은 주짓수 도장을 하면서 쿠도 도장인 것도 있고 일본에 실제로 많아요. 일본은 사실 좀 폐쇄적인 거거든요. 특히 숙장님 자체가 제가 오픈 마인드인 거지. 그쪽은 아까 그 말했던 가토 선수가 연습하러 갔던 곳은 거의 대부분이 킥복싱 프로를 키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숙은 아마추어리즘의 무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배우던 대도숙의 실력 좋은 애들을 운동으로 먹고 살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프로로 데뷔시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해요. 프로 데뷔했다가 킥복싱 은퇴하고 40대가 돼가지고 다시 쿠도 아마추어로 또 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노. 맞아. 회귀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프로에서 쌓았던 기술을 또 시합에서 선보임으로써 인정을 받고 그러면 그분한테 또 배우는 또 쿠도의 또 아마추어들이 있을 거고 그분한테 어떤 프로의 링에서 통하는 어떤 기술이 또 쿠도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다른 기술로 재변한 발전하면서 또 기술이 발전되고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딱딱해. 적어도 쿠도에서는 그런 장벽을 좀 안 만들고 싶고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저희가 쿠어하고 글러브 같은 거 다 빌려줍니다. 돈도 안 받아요. 형식상 뭐 출전비 10,000원 더 내라 이렇게 적어놓겠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도복도 주고 쿠도 주고. 근데 저번 시합 쿠가 하나 깨졌는데 하나 깨지면 손해가 막심하거든. 그죠.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같이 하고 싶어 뭔가. 재밌고 즐겁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쿠도를 이제 하다가 승단을 해가지고 사단이 되면서 승단을 할 수 있게 내가 검은티를 직접 줄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의미가 이제 한국도 한국 스타일의 쿠도 스타일 일본 걸 배워서 발전시켜서 좀 더 고차원적인 걸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복싱에도 도전하고 막 했거든. 그런 부분들을 또 만들고 싶은 것도 있고 그걸 이제 내가 열은 시합에서 나오는 선수들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있으면 같이 연습도 해가지고 실력을 키워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저는 아마추어의 모두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감동받지 말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프로 됐는데 계속 나올 거가 시합? 네, 계속 나올 거. 내가 안 받아줄 건데. 아직까지 첫발 때였어요. 첫발.